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뉴스걸입니다. 벌써 8월입니다. 아직은 바다에서 풍덩거리고 노는 것이 좋은 무더운 날씨이지만 곧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쌀쌀한 때가 올 것입니다. 나라마다 걱정거리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흥망의 갈림길을 넘어서 존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 위에 북한은 트럼프의 올려치기 내려치기 전법에 놀아나서 조그마한 미사일을 자꾸 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그런 행위는 바보스런 남한 국민을 위협함으로써 자신이 발로 차고 밤을 때려도 밥 사주고 술 사주는 절대적 작사랑 문재인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런 만행은 자신이 얼마나 섹시한 놈인지를 트럼프에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치 일진 고교생이 행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과거를 잊지는 않더라도 용서하고 같이 가자는 일본을 들쑤셔 잠잠해졌던 민족 감정을 끄집어내어 돼지 대가리 숫자 얻기 득표 전략에 이용하는 문정권에 실망을 넘어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중국 놈들은 북한이 망할까봐 걱정스럽고 제 집안에 벌어진 홍콩 사태가 커져서 민주화 운동으로 번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 해바라기처럼 얼굴만 쳐다보며 후궁이라도 되게 해달라는 문정권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를 더 이상 연장 없이 10월 31일에 결행하기 위하여 보리스 존슨 내각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야당 노동당은 이 기회를 총선으로 연결,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려고 죽기 살기로 덧벼듭니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영국 노동자, 유럽에서 온 노동자, 영국 국민의 안전한 생활 등 그들처럼 사람을 걱정하는 당이 영국에 없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영연방에서 탈퇴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북해 유전이 있고 위스키 공장들이 있는 것만 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래전부터 요구해오던 것을 브렉시트를 기회로 맹렬히 주장하고 나서는 겁니다. 웨일즈는 인구도 적고 땅도 적으니 비교적 강한 소리는 내지 않지만 농사 지으며 평안히 먹고 사는 길이 좁아질까봐 고심하여 노딜 브렉시트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말썽꾸는 북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와 영국과의 관계는 500여 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영국의 지배를 400여 년 받았고 독립을 이끈 힘은 IRA라는 게릴라 단체였습니다. 이들의 게릴라전에 지친 영국은 100여 년 전 아일랜드의 독립을 합의했고 그들은 공화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축 세력은 지금도 인구의 90%인 카톨릭 신도입니다. 독립 당시 지금의 북아일랜드는 개신교 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영국에 남아있기를 희망했었습니다. IRA는 기승을 부렸고 이 지역마저 공화국에 편입시키려고 밤마다 묻지마 살인을 했습니다. 당시 국경 설정도 제대로 못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에 따라 긋다 보니 꼬부랑뽀부랑하게 된 것입니다. 아일랜드 공화국은 사실상 지금도 국경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메이 수상이 만든 협상안 50조에 들어있는 백스톱이라고 부르는 규정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유럽 국가와 비유럽 국가 간의 국경선 관리 문제로 보이지만 깊숙한 곳에는 아일랜드 공화공국의 영토 욕심이 기본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피비린내를 내던 IRA가 조용해진 것은 1998년 IRA의 정치단체인 신페인 당의 제리 아담스가 미국에 초청되어 가면서 미국의 개입으로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소위 고드 프라이데이 어그리먼트였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EU에 가입하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이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땅도 공짜, 집도 공짜 등 좋은 조건을 많이 내놓았었지만 한국의 선경, 세한 등 몇 개 업체가 들어왔을 뿐 아직도 많은 인구가 실업수당에 매달려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하튼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나라는 북아일랜드 국민이라기보다는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땅이 될까 걱정하는 아일랜드 공화국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반대자는 유럽연합 자체입니다. 27개의 나라가 있지만 변변한 나라가 없습니다. 독일은 지방분권이 발전되어 있어서 경제적 손실도 지방정부가 해결하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중앙집권적 국가입니다. 경제 문제는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리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스는 요즘 들어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경제 규모가 작습니다. 대부분의 과거 위성 국가들은 소수민족 국가들입니다. 브라셀 정부에 기여하는 것보다 보조금을 타가는 것이 훨씬 많은 형태입니다. 영국은 그래도 속이 든든한 나라입니다. 당연 기여하는 돈이 많죠. 아직도 1년에 개도국의 경제 원조 액수가 미국 다음으로 많고 일본과 2등 3등을 가리고 있습니다. 브라셀 정부는 영국이 나가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붙들어 두려 하지요. 유럽연합이 가능했던 이유는 1990년대부터 유럽에 몰아친 국제사회주의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난민이 대거 유입되게 하였고 빈곤국의 노동력이 부유국으로 몰려들게 하였습니다. 평화와 평등을 기치로 들고 가진 자를 공격하여 못 가진 자들에게 배분하는 정책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선 실패했습니다. 유럽은 결국 남의 실패를 또 다른 남에게 옮겨놓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영국은 지구 전체 경제의 15%밖에 되지 않는 유럽 블록 경제 속에서 성장해 한계를 느꼈고 27개 나라의 전체보다 큰 경제를 가진 일본, 중국, 미국 등과 교역하는 것이 훨씬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영국은 사면이 바다이면서 연근해 어족이 많은 나라입니다. 27개국 속에는 바다가 없는 나라도 많이 있지요. 지금은 그 나라들도 영국 연근해에서 고등어, 연어 잡아갑니다. 브라셀 정부가 어획량 쿼타를 각 나라에 나누어 주어 잡을 수 있게 한 거죠. 영국은 기후는 고르지 않지만 비옥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가축수는 물론 목초 지배지 면적까지 조절합니다. 농산물의 쿼타는 물론이죠. 보리스 존슨이 외쳐댑니다. 구속받지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수출하자는 겁니다. 오늘 뉴스는 제가 브렉시트의 현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한 가지 오늘 사지드 자비드 챈슬러가 발표한 별도 자금 계획을 보도해드림으로써 뉴스를 마치려 합니다. 21억 파운드의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한 별도 자금을 확보하였으며 이 중 11억 파운드는 즉각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0억 파운드는 예비로 확보하고 있는 금액입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현재 브렉시트를 위해 총 63억 파운드를 확보하고 있고 이 중에 42억 파운드는 금년 예산에 속해 있는 자금입니다. 오늘 인준한 자금 중에서 3억 4천만 파운드는 국경 관련 문제와 세관에 관련된 부분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4억 3천만 파운드는 중요한 의약품들의 사전 확보와 보관 창고 시설을 확충하는 비용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억 파운드는 브렉시트 홍보를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500여 명의 이민국 직원들이 보강되기 시작했고 파스포트 발행을 원활케 하는 인력 충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켄트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물자를 실은 차량들의 혼잡을 처리할 수 있는 비상 대책도 강구되고 있습니다. 자비드의 오늘 발표는 존슨 내각에 들어간 재무장관이 메이 내각의 필립 하몬드 시대를 뒤로 하는 첫 함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필립 하몬드는 브렉시트에 관련된 자금 신청에는 거의 인가를 주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조치를 놓고 정부 청사 직원들은 이제야 재무부가 일을 하는 것 같다며 반기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어서 자비드는 우리가 EU를 떠날 때까지 92일 남았다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민주적인 백스톱 조건을 제거하고 굿딜로 가고 싶지만 만일 우리가 굿딜을 가질 수 없다면 우리는 노딜로라도 떠나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21억 파운드가 우리를 떠나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